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서귀포 승가연합회가 위기에 빠진 대구를 돕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귀포 승가연합회는 대구 적십자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복지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코로나19 전파 주 경로로 오해할 만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에 현 주지 정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 정도 스님은 어제 열린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253표 중 173표를 얻었습니다. 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비구니계 포살을 위한 교본을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구족계 포살이 정례화돼 출가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 기본 부담금을 의무 납부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선납 접수가 이어지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온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코로나19로 연일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병원 입구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이를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경북 일지회장 철우 스님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지도법사 무구 스님, 금연사 법운 스님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종단의 또 병원으로서 전국 비구니회에서 아주 참 발빠르게 여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한 전초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이 병보다 우리는 더 많은 더 훌륭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좀 극복하는 정신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지난달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117명 중 7명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을 음압병동을 옮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 중증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걸 굉장히 지금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해서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국가지정 격리병동이 상당히 오래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3, 4년 전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효과를 봤었고, 가장 문제는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주 제한된 인원들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와 1,000명을 넘는데 37일이 걸렸습니다. 이틀 만에 2,000명이 넘어 어제 누진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질병관리본부는 개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외출이나 다용이용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제주 서귀포 승가연합회가 위기에 빠진 대구를 돕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스님들의 회의가 밤늦게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제주 서귀포 지역 스님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 승가연합회가 지난 1일 제주 약천사에서
연합회장 덕조 스님과 서귀포 불교문화원 이사장 벽공 스님 등 회원 스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승가연합회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좋은 방법들을 좀 내주시면은 오늘 좀 고민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데. 스님들은 간담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지역에 지원 성금을 보내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귀포 승가연합회는 어제 대구 적십자사를 통해 코로나19 지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만이라도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최남단 서귀포 승가회에서 한몫을 좀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조그만 성이라도 좀 보여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저는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중법회를 열지 않고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을 부처님의 자비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복지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관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코로나19 전파 주 경로로 오해할 만한 보도나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이 굳게 닫힌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테이블과 의자는 텅텅 비었지만 직원들의 업무는 배가 됐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는 배달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볶아진 불고기부터 김치, 나물까지 개별 포장됐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으로 왕복이 힘들거나 외출이 힘든 대상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 어르신들은 끼니 해결도 해결이지만 하루 한 번 방문하는 복지관 직원들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고맙기만 해요. 그건 말도 못하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갈고 오시는 양반이고 뭐고 다 고맙지요. 잘 먹고 먹는 것도 또 입에 맞게 잘 해오기 때문에 잘 먹고 있어요. 거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복지관 문이 닫혀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즉석 밥과 조리식품 등 먹을거리와 일회용 마스크까지 담긴 바구니를 복지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품 준비를 하고 대상자 파악 후 배분하고 안전 확인 전화에 집집마다 배달을 하기까지 일손이 여간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복지관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은 오히려 더 야근을 할 정도로 어르신들 동선 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 자제할 수 있도록 1일 전화 안전 확인까지 매일매일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쉰다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더 비상근무. 복지관들은 일부 언론사에서 복지관이 코로나19 전파의 주 경로로 오해할 만한 기사를 내거나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마구잡이식 촬영을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버티며 사회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할을 바로 보고 오해할 수 있거나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에 현 주지 정도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정도 스님은 지난 임기에 이어 흩어진 불심을 모으고 교구 화합과 발전, 불사에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어제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산문 폐쇄를 하고 제33대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가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노현 스님과 2번 정도 스님의 2파전으로 치러진 산중 총회에서 5교구 선거인단은 법주사 33대 주지의 정도 스님을 선택했습니다. 기호 2번 정도 스님이
법주사 본사 주지 후보자로 주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314명 중 2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중총회에서 정도 스님이 173표, 노현 스님이 77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도 3표 나왔습니다. 당선 발표 직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 스님에게 당선증을 받은 정도 스님은 33대 법주사 주지 후보자로서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교구 복지와 불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부분 상처가 있는 점은 빨리 치유하고 제가 공약했던 복지와 불사 그리고 주변에서 흩어져 있는 불심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33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불심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행자로서 철저한 자기 검증으로 대중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제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주변을 아름답게 또 수행자 모습으로 보이게 위해서는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제 자신부터 철저한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33대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76년 법주사에서 3위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경승실장과 14대, 15대,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에 이어 창룡사 주지를 역임하고 32대 법주사 주지에 이어 33대 주지에 당선됐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포살과 자자는 출가 수행자의 청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이런 점검의 기준이 되는 것이 포살본인데요. 비구니계 포살을 위한 교본이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구족계 포살이 정례화돼 출가 수행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도 담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생명과도 같은 계율, 승가의 청정과 화합을 지켜주는 가복과도 같은 계율은 교단의 질서 유지와 화합 대중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승가 운영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참여하는 의식이 자자와 포살인데 이때 점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포살본입니다. 최초의 비구니 유런인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비구니 수행자의 청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비구니계 포살본을 한글로 편역해 출간했습니다. 소금날과 보름날에 2번을 이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자기의 청정성을 확인하고 또 점검받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살본의 내용이 바로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비구니계 포살본은 일타 스님이 1983년 번역한 비구니계 포살본을 모본으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세로 쓰기를 가로 쓰기로 표기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율장의 전문 용어도 현대어로 풀어 계율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령사는 그동안 3인이 유리 포살과 식차만하게 포살, 비구니계 포살을 분리해 각각의 포살본으로 포살을 시행하며 수행의 위를 갖추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도록 이끌어왔습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은 2018년 3인이 유리 포살본과 식차만하게 포살본을 출판한 데 이어 1년여의 연창과 편역 작업을 거쳐 비구니계 포살본 편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율주 적연 스님은 비구니계 포살본을 구족계 수계 대상 비구니 스님들과 3급 법계 살림에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공양하고 수행 과정의 점검과 청정성을 유지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했습니다. 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포살본을 통해서 안 때마다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수행의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지 계율에 맞게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일상 수행에 그것이 하나하나 점검이 되어서 정말 허튼 길로 가지 않고 수행을 올곧게 해서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
수행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특히 적연 스님은 안거 기간 동안 종단이 시행하고 있는 포살법회에서 법망경 포살본의 정례화에 이어 출가 수행자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구족계 포살도 정례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비구니계, 비구계, 구족계도 포살을 정례화시켜서 누구나 비구니 스님들은 다 포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거는 정말 승가의 그 청정과 성스러움이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 28일 비구니계 포살본 봉정식을 열 예정이었던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 오는 3월 중 승가대학과 대학원 입학식에 맞춰 봉정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 기본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월까지 진행되는 정기분한 신고와 함께 선납 접수가 이어지는 등 자발적 동참이 시작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승려복지제도 운영과 조계종 스님들의 종단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 제도가 시행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 이후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 진료, 요양비,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과 예방접종비 등을 점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조계종 12,000여 스님을 수혜자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36,000원 전액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 보더라도 연간 20여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후원과 임대료 등의 현재 수익 구조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승가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승려복지제도가 10년차를 맞이하면서 작년만 해도 총 한 2,600여 명의 스님들께 한 11억 8천여만 원의 승려복지 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하면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스님들이 그 승려복지 제도에 많이 수혜를 입도록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가 지난해 11월 본인 기본 부담금을 골자로 승려복지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이 지난 1월 공포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이 월 10,000원, 구족계 수지 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000원을 의무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승려 정기분한 신고와 더불어 일찌감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1년에서 10년 또는 30년까지 부담금을 선납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복지를 비롯해 원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타종교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를 기본으로 성직자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조계종은 이제야 첫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스님들 입원 진료비하고 요양비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좀 시행하고 있는 스님들 건강검진비라든가 예방접종비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나중에 승려복지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받으신 스님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다비 비용 정도도 같이 좀 이렇게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4월 30일까지 정기분한 신고서와 함께 접수하거나 오는 7월까지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신청서를 승려복지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 기본 부담 제도가 시행되면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복지 지원이 제한되고 미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지원이 재개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이자 구례 화엄사 주지인 덕문 스님입니다. 스님은 영상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BTN에 감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비영리단체 구덜드 자선은행을 통해 소외된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덕문 스님이 BTN의 개국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BTN이 25년 동안 영상포교 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25주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포교 역할로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불교 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문 스님이 이끄는 굿월드 자선은행은 필리핀에 데이케어 센터 3곳을 설립해 교육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 많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종단과 교구본사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정책 개선 위원장으로서 각종 불교 문화재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정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덕문 스님은 BTN이 꾸준하게 영상 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부탁하고 BTN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자로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이 가장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영상 포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또 고맙다,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영상 포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고생했다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디어 포교의 리더로서 지난 25년간 불자들의 올바르고 깊은 신행 생활을 이끌어온 BTN 불교TV. 덕문 스님은 앞으로 BTN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불자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매체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또 다양한 계층, 또 불교에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찾아가서 바라봐주고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또 선도하는 역할을 BTN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민들의 안정과 빠른 회복의 기원을 담아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 등 사업을 전개합니다. 중앙신도회는 코로나19로 사찰 출입은 물론 여러 신행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가정에서 정성을 담아 연등을 만들며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신도회 사무처는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 등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가정에서 연등을 만들며 봉축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엄중한 계율, 십중계가 있습니다. 십중대계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 법망경에 근거를 둔 계율로서 모든 불제자들은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 십중계를 받습니다. 십중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보살은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건져야 하며 방자한 마음으로 생명을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 개의 바늘이나 한 포기 풀이라도 훔치거나 남에게 훔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음탕하거나 음탕한 것을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술을 팔거나 또는 팔 것을 남에게 가르쳐서 음주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의 죄과를 발설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부당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의 훌륭한 일을 숨기며 깎아내리고 헐뜯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빈곤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업신여기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거나 이를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스스로 불, 법, 승,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십중계는 어떠한 행위보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불교용어 나들이 김민정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